네, 안녕하세요. 염수관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강했죠. 근데 코스닥은 알테오젠 좀 쇼크가 있었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악재가 좀 나와 가지고 알테오젠 주가가 뭐 급락하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 와, 현대차가 그죠? 예. 그 말씀드렸던 예금을 품고 있는 복권이다. 예, 근데 진짜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복권 터졌고, 예,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현대차 주가가 오늘 드디어 뭐 이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좀 보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그 삼성전자 참 안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현대차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는데 뭐 지속성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미국 시장부터 한 번씩 뭐 점검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미국 마감 시황 좀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엑시노스 얘기 좀 해 드릴게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바로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알테오젠이 그 키투르다 SC 이 제형의 제품을 독일 법원이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할로자임이라고 경쟁사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키투르다 SC에 대해서 "독일 판매 금지해라." 예, 파트너사인 미국 머크가 독일 법원으로, 그럼 이제 유럽에서 이 판매가 쉽지가 않죠.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판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승인은 받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예비 판결이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판매 금지 처분이고 확정 판결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단 이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는 주가에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요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예,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고 향후에 이제 추후 뭐 법원의 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시장이니까 이게 일단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 해서 코스닥은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업 분석 ST팜, JVM, 삼양컴텍,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그전, 예, 12월 전략 요약본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정됐죠. 요걸 알아야 될 것.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 예상률 어제 하려다 못한 거죠. 그 로봇 이슈가 요즘에 크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함께 배우기, 내일은요. 그 함께 배우기 실적 있죠. 3 분기 고거 올라가고 일요일 날은 이제 피지컬 AI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가요내 때는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요거랑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전략 요런 거 한번 설명을 해서 찍어 놨으니까 예, 일요일 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는데 정리만 한 겁니다. 그리고 로봇 얘기, 시총 1 위지만 떨고 있을 젠슨왕, 그다음에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 가능성 급증, 반도체, 조선기계 어제 하려다 못했던 거죠. 그리고 유후부지 요게 이제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요 이슈랑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좀 계속 보자는 뭐 그런 내용 같고 그다음에 한미약품까지 전자공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본게임 앞두고 휴식에 들어갔고 뭐 다우 쪼금 빠졌고 나스닥 올랐고요. 반도체 좀 빠졌고 네, 엔비디아는 그래도 올랐어요. 네, 야간 선물 좀 빠졌고 국채 금리는 네,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반등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슈 말씀드리면 목요일 미국 증시 투자들이 다음 주 있을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좀 올랐고 예, 세일즈포스가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중에 하나예요. AI를 이용해서 예상보다 강한 매출 전망 제시하면서 주가가 올랐고 메타는 메타버스 예산을 최대 30% 삭감한다는 이게 의미하는 게 큽니다. 메타가 왜 메타버스란 이름까지 그러니까 메타란 이름까지 써 가지면서 메타버스의 진심이었는데 예산 줄인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AI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서 밀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아마 데이터 센터 쪽으로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주가 미국에서 급등해 버렸어요. 저것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 한 팟캐스트 나가서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 원전 필요하다. SMR. 예, 그 얘기를 해서 미국 SMR 관련주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아마존 빠졌고 애플도 좀 빠졌고요. 시장 밋밋했지만 아무튼 엔비디아 CEO의 낙관적인 전망, 양자 컴퓨팅도 좋게 얘기했고 그리고 우주 관련주도 같이 오르면서 이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민간 고용 지표는
꺾였고, 그다음에 컨설팅 업체 챌린저가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1월까지 누적으로 미국 가문이 해고가 100만 명 넘었대요. 11월에만 7만 1천 건. 예. 맞는데 그래도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감소했는데 이게 계절성이 있대요. 지난주에는 또 연휴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날짜가 좀 부족했죠. 그래서 좀 왜곡됐다는 평이 있지만 어쨌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감소해서 이 부분은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리 인하는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오늘은 미국의 9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뭐 영향력은 클 것 같진 않아요. 뭐 옛날 데이터니까. 자, 메타는 메타버스 예산을 최대 30%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보도했고,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손실만 지금 600억 달러면 얼마예요? 2020년부터 한 80조를 까먹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요 돈 일부를 이제 옮겨 가겠다는 거죠. 현명한 결정인데 너무 늦은 것 같다. 좋은 결정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공개 석상이나 이제 요즘에 실적 발표에서 메타버스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AI로 더 투자하겠다. 요거는 미국의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주한테는 좋죠. 메타가 더 투자할 것 같네. 이제 이렇게 본 거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금리 인하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 확률은 87%로 여전히 높고, 현재 미국은 해고도 채용도 없는 그냥 안정된 좀 상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는 버블이 아니라 다만 에어포켓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포켓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거죠. 이 비행기에서 갑자기 급하강하는 거 있죠. 공기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비행기 막 흔들리고, 그런 거 에어포켓인데 아무튼 빈 공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버블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 빈 공백은 있다. 그런 건 주의하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완화된 표현인데 아무튼 실제 기업 투자하고 있고, 버블 프레임은 20점들에 그냥 버블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버블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뭘 버블은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지금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어떻게든 뭐 지금 시간을 아껴서라도 그냥 투자를 해야 돼요. 버블은 그런 거죠. 모두가 주식에 미쳐 있어야 돼요, 진짜. 주식에 미칠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버블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요새 버블 논쟁은 되게 심하죠. 에어포켓 가능성. 어쨌든 자본 지출이 매출 성장을 앞서는 에어포켓. 그러니까 뭔가 좀 난기를 만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보다 투자를 많이 하니까 좀 우려는 되는 거죠. 닷컴 버블과의 차이점은 어쨌든 옛날에 닷컴 버블 때는 돈도 없었어요. 지금은 영업 현금 흐름도 여전히 많고, 물론 최근에 좀 지출이 늘었지만 밸류도 더 낮고 성장도 좋고, 그때 IPO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출 여전히 많이 있지만 뭐 감당 못할 정도 아닙니다. 돈들을 많으니까.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K자형, 양극화, 상류층,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소비가 더 늘어나는데 이렇게 밑으로 K자 모습 아시죠? 이렇게. 저소득층은 소비를 더 못하는 거. 이게 이제 K자형이죠. 갈수록 주식도 똑같죠.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고.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K자형 때문에. 그래서 이 두 현실은 공존하진 않겠지만 균형을 이루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년에 그렇다고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AI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도 2% 이상 성장할 것 같다. 다만 점점 이렇게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좋은 건 아니고, 고소득층이 대부분 서비스를 뭐 지출하는데 이게 꺾여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고소득층 지출이 유지된, 그러니까 주가 폭락하잖아요. 고소득층 지출이 줄어요. 자산이 떨어지니까. 주가랑도 연동돼 있죠. 그래서 메이시스가 이제 중산층 대상 백화점인데 이 회사가 블루밍스 데일스를 갖고 있대요. 이거는 고소득 대상 프리미엄. 여기는 매출이 9%나 튀었어요. 뭐 이 얘기는 뭐죠? 고소득층은 잘 나가는구나. 소비를 줄이지 않는구나. 근데 저소득은 쉽지 않은 거죠. 이번에 온라인 매출은 어쨌든 늘어났습니다. 합리적 소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오늘 어쨌든 팟캐스트 나가서 제인슨 낭이 좋은 얘기를 했고, 메타도 예상 삭감으로 급등. 앞으로 더 감원도 있을 것 같고, 뭐 여기 한 투자 전략가는 사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테슬라는 올랐으면 로봇 기대감.
근데 로봇주들은 대부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미국에서. 마이크론은 이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공급 때문에 소비자 대상 제품 출하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락했고, 세일즈포스는 올랐고, 애플은 좀 빠졌습니다. 예. 뭐 큰 이슈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좀 빠질 거란 분석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는 젠슨항이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고 원전 SMR 거론을 했어요. 데이터 센터에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크로고는 슈퍼마켓 체인인데 여기가 이제 실적이 좀 밋밋해서, 예, 그리고 경쟁도 심하고 뭐 월마트도 경쟁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미국 증시는 다음 주 FOMC 12월 10일 그걸 앞두고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 예,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 요즘에 좋죠.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HBM4, 구글 TPU 수주 확정돼 버렸고, 예, 뭐 고자세로 나가죠. 이게 좀 저도 황당하다는 표현이 그런 게, 아니 삼성전자 콧대가 높아졌어요. 브로드컴이 와서 사장이 와 가지고, 예, 28년까지 달라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내년까지만 우리 합시다. 예, 엔비디아도 낮춰야 되거든요. 이런 고자세라는 게 참 격세지감이죠. 그 삼성전자 요새 왜 잘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사고, 네, 오늘은 이것도 있어요. 내년에 기대할 게,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엑시노스 기대해야 된다. 파운드리의 핵심이에요. 이게 잘 되면 파운드리까지 연결돼서 이 가치도 가요. 그래서 애플 퀄컴과 맞짱 뜬다는데, 여기 보시면 AI가 표 진짜 잘 만들어주죠. 옛날에는 이거 일일이 그냥 표를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뭐 텍스트만 쳐주면 잘 만듭니다. 퀄컴 애플 칩이고요. 요게 스냅드래곤 A, 그다음에 애플 칩. 근데 보면 엑시노스가 내년에 갤럭시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이거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어요.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설계까지 하고 삼성이 다 알아서 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인정받는 거죠. 근데 다만 실제 탑재됐을 때 발열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능 30%, 그래픽 처리 장치 29%, 전반적으로 더 뛰어나고 애플 A19 프로보다 6배 더 빠르고, 예, 이런 이제 성능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유튜브에 이런 게 공개가 됐나 봐요. 더 넥스트 엑시노스. 그래서 삼성이 처음으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칩이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성능 테스트 결과 꽤 인상적이다. 그래서 아까 표로 다 보여드렸어요. 퀄컴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양분하는데 여기 이제 삼성이 도전장 내밀고 성과가 좋다. 요건 밸류 체인입니다. 예, 요거는 그 삼성 엑시노스 밸류 체인이니까 참고하시고, IP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ARM, 그다음에 가온칩스, 알파홀딩스, AD테크 같은 기업들 디자인하우스. 생산은 삼성이 하죠. 후공정 테스트는 두산테스나 네페스, LB세미콘. 그다음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요렇게 이제 밸류 체인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뭐 주요 이슈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보고서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그 ST팜이 RNA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FDA 작년에 12월 승인받은 요 치료제와 올해 8월 승인된 요 치료제가 대표적인데, 요런 치료제들의 원료 의약품을 납품을 해요.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매출 성장 중이고, 그리고 이 유럽 승인 공고도 획득을 했고, 내년에 뭐 1분기 중에 유럽 최종 승인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치료제 역시 뭐 ST팜에서 생산하고, 그러니까 지금 RNA 치료제 관련해서 원료 의약품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업화되는 거예요. 그 임상만 한 게 아니라 임상하다가 이제 상업화 승인받고, 그럼 매출이 더 나오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내년에는 2배 정도 더 성장할 것 같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CDMO 사업도 하죠. 예.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은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올해만 13건의 바이오 위탁 생산 신규 수주 추가했고, 누적 수주 제품은 43건. 그리고 만성 질환이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RNA 치료제는 희귀 질병, 근데 점점 만성 질환이 늘어납니다. 그럼 시장 사이즈가 커져요. 그 중국 규제도 있고, 예, 생물보안법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라서 좀 쉬고 있지만 뭐 주가 견조하고, JV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번에 실적 발표하고 실망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참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이죠. 뭐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근데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예. 국내 장비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선주문이 들어오면서 3분기에 이제 미리 좀 주문이 들어오더니 3분기엔 좀 이제 공백이 생긴 거죠. 주력 제품 매니슨 로봇팔이 있는 거는 유럽에 주로 수출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이번에 판매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 내년에 다시 회복될 거고, 그래서 일단은 4분기에 회복된다. 내수도 역기저형에서 벗어난다. 예. 북미 쪽에는 바이알은 뭐냐면 이 알약을 우리는 파우치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찢어 가지고 이렇게 약 빼서 먹잖아요, 종이 형태로. 근데 북미는 통에 담죠. 동그란 병 있죠. 예, 동그란 통. 뭐 플라스틱으로 된 아마 우리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 막 약 먹을 때 어떤 조그만 동그란 통에서 약 빼 가지고 먹잖아요. 그게 바이알 장비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북미 시장에 10년간 경쟁 신제품이 없었는데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걸 내놔 가지고.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18% 성장했고, 한미그룹이 어제 약간 기업가치 재고계획 발표했고요. 여기에 이제 이 JVM이 한미약품 계열사거든요. 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사업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을 자동으로 조제하고 포장하는 그 사업에서 로봇 팔 이런 걸 적용해서 또 AI 기반으로 약품 검수도 자동으로 해주고, PER은 8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조제 자동화 장비, 소모품 안정적 우상향, 북미 유럽에서 이런 신규 장비 매출 성과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컴택도 많이 빠졌죠. 요새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안 좋아요. 근데 실적도 괜찮아요. 이 회사 그때 한번 설명드려요. 방탄이 소재. 한마디로 K2전자, K9 자주포에 그를 보호해주는 방탄 소재 있죠. 예,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는 이제 핵심은 K2전자예요. 예. 그래서 알타이 전자, 우리나라 수출하는 거 중에 또 트르키에 알타이 전자도 수출하는데 거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탱크 수주가 잘 되면 좋은 건데, 폴란드에 지금 2번 수출했죠, 그 현대 로템이. 그래서 3차 계약도 나중에 기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고, 실적도 영업이익 50억으로 118.9% 증가했습니다. 폴란드 물량만으로도, 그러니까 폴란드 지금 수출해야 되잖아요, 이 K2 전차에 들어간 장갑을. 그것만으로도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상공장 증설하고 있어요. 내년 중순 완공되고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루마니아, 이라크, 페루에서도 K2 전차. 아무튼 K2 전차가 뭐가 잘 된다 이러면 삼양컴택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3년 전에 790억, 지금 2,100억으로 한 3배 정도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만 빠졌지 뭐 크게 나쁠 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방산주 요즘에 관심 없죠. 그렇게 잘 나가던 방산주들이 힘은 없지만, 예, 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ODM 중에 이번 3분기 가장 좋았어요. 미국 법인 잉그로드 랩도 잘 나가고 인디 브랜드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중국도 내년에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게 단가가 낮아서 수익성을 갉아먹어요. 근데 이게 비중이 이제 1%밖에 안 돼요. 북미에서 고성장하는 브랜드들 이제 가져오고 있고, 거기다가 국내 최초로 이제 3중 기능성 비비크림을 개발한 유아 메이크업이 또 강자라고 하고요. 요즘에 근데 제일 잘 나가는 게 틱톡의 닥터 멜락신이 틱톡에서 1등이에요, 지금. 그 제품을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만들어줘요, ODM으로. 그래서 한번 이거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 자회사 잉그로드 랩은 미국 공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먼저 해드렸고요. 시황 얘기 좀 해드리면, 이제 이은택 연구원이 쓰신 건데, 하반기 전략은,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 이그전의 전략은 소프트웨어의 버블이다. 예. 그러니까 98년 하반기에 롱통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펀드거든요. 자산운용사인데 러시아가 부도나서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준이 금리를 3번이나 낮춰버려요. 버블 생겨버렸어요. 예. 근데 그때 뭐가 좋았냐면, 당시에 인터넷 투자 많이 했죠. 인터넷 투자 많이 한 기업도 좋았지만, 이제 이걸로 투자한 걸 가지고 뭔가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 있죠. 이런 회사들이 돈 벌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날아가 버린 거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수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수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수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때 대장주가 원래 시스코, 엔비디아 같은 역할이죠 지금. 예. 근데 당시 주인공은 금리 인하하고 나서 퀄컴. 예. 퀄컴 그 반도체 칩 있잖아요. 예. 요 회사가 일단 주도했다. 27배나 올랐대요. 예. 그래서 작년 9월 이후 금리 인하 주도주였던 하드 AI, 여기 엔비디아랑 TSMC인데 여기도 좋지만 주인공이 팔란티어나 엠노빈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교체되고 있다. 요즘에 아까 그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실제 AI를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실적들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양자컴, 네오클라우드, 원전 우주까지도 막 요새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 11월에 중단됐던 2차 과잉 완화가 이제 최근 재개될 것 같고 이번 사이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요게 이제 보면 하드 인터넷 시스코고 이게 소프트 인터넷이 퀄컴이에요. 이 파란색이. 이 보이세요? 갑자기 금리 인하 3번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요. 이 파란색 안 갔죠. 갑자기 주가 날아다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퀄컴이지만 지금은 뭐다? 팔란티어나 뭐 세일즈포스일 수도 있고 구글일 수도 있죠. 구글도 뭐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게 구글 알파벳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하드 AI, 예, 요때 요게 TSMC랑 엔비디아 주가 그냥 안 오른 건 아닌데 되게 좀 밋밋하죠. 예, 금리 인하 했는데. 자, 여기 금리 인하하고 나서 팔란티어, 엠로빈 주가 날아간 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네비우스, 리게티컴, 양자 컴퓨팅과 네오클라우드. 이런 쪽이 뭐 상승률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배당 분리과세 이번에 확정됐고 이제 통과됐어요. 그래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이제 합니다. 내년부터. 내년 배당 받으시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배당을 확정했어요.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이제 이유비가 한 6% 주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내년 3월에 만약에 배당 주면 그거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2천만 원 이하 연간 배당 받으시는 분들은 이자 소득 합쳐서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15.4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3억 원, 원래는 초안이 배당 소득세 3억 원을 넘게 받는 분들은 거기다 35% 세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년에 발생한 배당부터 적용해요. 그럼 27년에 받는 돈부터 해당돼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1년 앞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개정은 잘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50억 이상을 만약에 배당 소득 받는 분들이 있다면 대주주겠죠? 30%로 이제 원래 35%잖아요. 이거 30%로 적용해 주겠다. 요 내용입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아무런 영향은 없고요. 예. 근데 대주주가 많이 하겠죠, 이제는. 그래서 연간 이자 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하시는 분들이 한 10.7조 원 정도 이자 소득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예금이 200조예요. 엄청 많은 거죠. 200조 중에 일부가 배당주로 오겠죠. 저도 이 얘기를 이제 많이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여기 타겟에 걸리는 회사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배당 많이 주니까 뭐 통신, 은행 이런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증시는 당연히 호재가 될 것 같고. 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배당 성향 40% 이상이어야 돼요. 그 중에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것들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간 기준으로 한 5% 이상인 거. 한솔재지, TKG 유캠스, 현대엘리베이, 한일시멘트, HDC랩스. 기업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뭐 여기 있는 게 다 좋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디지털 대성, 골프전, 한국토지신탁, 삼성카드, NH투자증권, 제일기획, 스카이라이프, 이노션. 제일기획, 이노션은 뭐 많이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해야 돼요. 그런 기업은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인 것만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고요. 한솔로지틱스, 동부건설, 디지털 대성, 동인기현, NH투자증권, 지역난방공사. 이거는 별도 기준입니다. 예. 별도는 TKG 유캠스, NH투자증권, KT 나스미디어,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여기는 NH투자증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했고요. 로봇이 화제죠. 그래서 미국이 로봇 사업 육성 나서 어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로봇 산업계 CEO들과 만나서 연쇄이동하고 있고 로봇에 올인하자. 예. 그리고 이르면 내년에 행정명령 발표할 것 같고 미국 교통부도 올해 연말 끝나기 전에 로봇 실무그룹 만들 거다. 근데 아직 내용은 미공개지만 시사점 뭐냐? 엔비디아 젠슨항도 AI 종착점을 로봇으로 지목했어요. 예. 로봇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AI의 끝판왕은 로봇이에요. 로봇을 미국 제조업 및 국가 안보 관점 전략으로 인지. 근데 여기 핵심 뭐죠? 이 로봇을 제일 잘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죠? 예. 근데 중국은 미국과 할 수가 없어요. 그 파트는 누구예요? 한국이죠, 또.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중국 견제, 미국 내 로봇 사업 분흥, 여기에 한국이 수혜받을 것 같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로봇, 휴머노이드의 초도 양산기가 내년에 옵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 로봇 기업들 모두 양산 준비 중이고 현대자동차 소유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양산이야 물밑 작업 진행 중이다. 그래서 22년, 25년 상반기까지는 시제품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본격 양산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래서 이제 진짜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로봇 보면서 좀 이렇게 자꾸 이제 오버랩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게 2020년에 그때 당시에 배터리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막 전기차 될지 말지 모르는데, 근데 언젠간 전기차 된다. 근데 당시에 이제 배터리가 전기차가 어쨌든 팔릴 텐데 막 테슬라 전기차 잘 팔릴 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막 우리나라 LG가 막 납품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진짜 배터리 시장 열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기대감. 예. 실제로 열리긴 했죠, 그거로. 그러다 말아버렸지만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맞아요. 로봇주도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은 되죠. 테슬라가 내년에 100만 대. 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100만 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리고 휴머노이드 양상은 요 부품사가 누가 될지 아직 모르고요. 예. 아직은 근데 현 시점 로봇이 수행 기능 중심이니까 뭐 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거는 좀 더 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움직이는 거 위주로. 액추에이터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가 로봇 부품 1위거든요, 원래. 근데 협동 로봇 위주로 하다가 휴머노이드가 늦었어요. 근데 이번에 휴머노이드도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이제 핵심 부품사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양산 준비가 이제 착실히 되고 있고 28년까지 미국에서 연 3만 대도 많은 거예요. 적은 게 아니죠. 그리고 로봇 완성품 국내에서 로봇 완성품도 하고요. 로봇 파운드리도 하겠대요. 로봇 외주 생산해 주겠대요. 예. 그리고 CES에서 로봇 기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사면 한국 PIM 한번 공부해 보시고 좀 생소하시겠지만 DIC 그다음에 SOS를 아시죠? 라이다, 링크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을 것 같고 협업 가능성 SPG, SBB테크, 감속기 투자 시 유의할 거는 예상보다 실적이 엄청 좋긴 힘들어요. 로봇 액추에이터가 100만 원인데 로봇당 약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할 거래요. 로봇 1만 대면 3천억 규모. 액추에이터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작은 기업은 수혜를 크게 받겠지만 실적보다는 아직은요. 실적도 중요한데 예, 스토리 얼마나 이런 결과물들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현실화되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 양산이 들어가니까 특히 자동차 부품사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일단 시총 1위지만 떨고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이거 우리 공부해봤죠. 엔비디아는 파이토치라 그래서 영어를 써요. 그래서 이 영어 가지고 쿠다 시스템 통해서 모두가 다 이거 씁니다. GPU.
그래서 개발자들이 다 이것만 쓰거든요. 근데 구글은 작스나 텐서플로우로 코딩을 해요. 좀 달라요, 언어가 독일어로. 그리고 XLA를 통해서 코드를 실행합니다. 저기는 쿠다, 여기는 XLA. 그리고 최종적으로 TPU를 쓰죠. 그러니까 독일 그들만의 리그인데, 근데 이게 중소기업은 이걸 전환하기 쉽지 않아요, GPU에서. 이것도 TPU로 전환해서 저런 거 갖추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대규모 연산 필요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면 TPU 쓰는 게 바꿀 수도 있어요, GPU 아니고. 그래서 구글의 컴파일러 언어죠. 요거를 그 XLA를 이용을 하면 파이토치로 만들어진 코드를요, 구글에서 쓸 수가 있어요. 저 파이토치는 영어거든요. 영어를 독일어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TPU는 독일어만 하거든요. 쓸 수 있어요. 그 번역해 주는 거예요, 알아서. 예. 그래서 TPU 쓰면 뭐가 좋냐? 비용 싸요. 그다음에 전력 대비 효율도 좋아요. 그래서 요새 지금 갑자기 메타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구글 거 써볼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생태가 정말 견고한 것만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생태가 너무 견고한데 요거를 깨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XLA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전환의 다리. 여기가 저길 통과하는 순간 엔비디아 GPU 이게 뭐죠? 쿠다. 요게 영어인데 영어가 독일어로 바뀌는 마법이 발휘돼서 구글 TPU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좀 부담되죠. 또 엔트로픽이 구글에 TPU 100만 개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하고요. 이 중에 40만 개는 브로드컴이 그냥 완성된 형태로 공급하는 거, TPU를 직접 줘요, 그냥. 그럼 저 40만 개는 범용 칩이 돼요. 메타도 저거를 한번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TPU가 500만 개나 판매될 거래요. 그러니까 TPU 지금 1등이 HBM 들어가는 게 삼성전자예요. 이번에 역전했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 수혜를 받겠죠. 엔비디아보다는 여기가 더 우위니까 삼성 입장에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누렸던 높은 마진과 이익이 다른 기업들에게 분배되면서 소수 투자보다는 종목 분산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 2년은 피 터지게 서로 싸울 것 같아요. 그러나 구글의 약진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우리나라 이슈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있대요. 뭐냐면 국내 이제 그 증손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SK가 있고 SK 그 스퀘어 있고 그 밑에 뭐 있죠? SK 하이닉스 증손자죠. 어떻게 보면 SK에 요 SK 하이닉스는 다른 회사 지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하려면 지분을 100%를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제휴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50%로 하향 조정해 줄 거래요. 그러면 다른 회사랑 제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한테 이건 좋은 거죠. 그렇게 될지는 아직 결정 안 됐지만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10일 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하이닉스가 하잖아요. 여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호재죠, 당연히. 그래서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면 소재 장비 기업들을 막 지분 투자해가지고 삼성전자 실제 저렇게 해요. 우리나라 대표 몇 개 그 소재 장비 회사 실제 지분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이닉스도는 이제 이게 가능할 수 있다. 파트너십도 맺을 수 있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런 측면을 보자. 국민성장펀드에서 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지배구 그러니까 이거죠. 예. 한마디로 이게 증손자가 지분을 100% 사야 되는데 그거를 좀 완화시켜서 50%만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중장기 수혜고요. 뭐 당장 큰 수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완화 길을 확장해 주는 거죠. 예, 해. 뭐 여기저기 지분 투자하세요. 이런 거고 차선 변경. 국민성장펀드는 거기에 필수적인 연료, 전력 용수, 도로 인프라를 딱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조선은 지금 요새 안 좋지만 LNG 발주가 203척 앞으로 2년 또 3년 동안 앞으로 LNG 터미널 지금 신규 승인 받은 게 많아서 발주는 미국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환경 규제가 1년 연기됐지만 그건 뭐 일시적인 거고요. 결국 배를 바꿔야 돼요. 친환경 선박으로. 그리고 2026년 이후 K조선의 핵심 성장 동력은 미국 LNG 증설과 연동된 VLEC다. 초대형 에탄 운반선이다. 그리고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년부터는 미국 중심의 군함 수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군함 수주를 내년부터 받아야 돼요. 군함 만드는데 한 4, 5년 걸리거나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군함을 내년에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LNG선 발주도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정돼 있거든요. LNG 수출 터미널에 필요해요. 배들이 1292척 243척이 부족하대요. 지금 요 잔고를 보면. 예.
그래서 전 세계 조선소의 공급 가능 물량은 203척 수준으로 추산돼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공고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동력은 이제 LNG도 있지만 초대형 에탄 운반선, 요게 굉장히 비싼 배예요. 그래서 LNG의 원료가 메탄이거든요. 거기서 함께 추출되는 게 NGL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에탄이 나와요. 이걸 수출하는 거죠. 아시아 쪽에. 그리고 FLNG는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거죠. 여기 최강자는 삼성중공업. 그래서 미국 루이지애나, 세기,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도 지금 개발이고 브라질에서도. 그리고 군함은 10년 먹거리죠. 그러니까 저는 군함을 기대하고 군함하면 이제 수혜받는 게 STX 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군함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방산용 엔진 같은 거 만들잖아요. 또 무기도 만들고 무기라기보다는 이제 방어하는 음파 탐지기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있죠.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군함이라는 성장 동력이 내년엔 좀 나오지 않겠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포 UVGS 차는별 이게 뭐냐면 서울시가 신세계 센트럴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제출한 대규모 개발안을 바탕으로 사전 협상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2대 주주 천일고속 지분 가치가 막 이게 막 뭐 조단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주가 2주 만에 9배 올랐습니다. 적자인데. 그런데 부지 개발 옵션만 갖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거든요. 저기 삼성동 현대차 부지 있죠. 거기 개발하는 거. 거기보다 더 크대요. 근데 거기가 10조짜리인데. 그래서 최대 여기선 토지 가치를 한 4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서울시내 요게 뭐냐면 서울시내 주요 입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롯데칠성이 서초부지 갖고 있대요. 요게 최대 4조. 하림산업은 이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도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하니까 생각나는 기업이 서부 T&D. 서부 T&D도 저기 그 땅을 많이 갖고 있죠. 거기서 개발하는 거. 용산이 아니라 저기 나진상가인가요? 종로에 그거 개발하는 거 있고 신정동 뭐죠? 뭐더라? 그 복합 물류단지인가?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짧습니다. 지금 이제 약가이나 들어갔죠. 오젬픽, 이고비 이런 것들 뭐냐면 비만 치료제 약값이 확 떨어졌지만 세계보건기구가 12월 1일 날 비만 치료제 GLP-1 약물이죠. 이름이 이걸 공식적으로 공고해서 비만 치료제 이거 써라. 시장은 더 커지겠죠. 근데 가격은 떨어지지만 근데 그래도 이게 보험사들한테 주는 리베이트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 훼손 크지 않다. 그래서 또 이 독성 시험 같은 것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FDA에서. 그러면 뭐 어떤 특정한 임상 시험을 안 하면 비용이 줄어서 제약사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좀 오늘 알테오젠 때문에 좀 힘들지만 뭐 변한 건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는 한미약품 하나예요. 그래서 어제 기업가치 제고계획 한마디로 세상을 선도하겠다.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씩은 만들어내겠다. 신약 잘하고 핵심 비만 대사질환 치료제가 핵심이죠. 에페글레나타이드 비만 치료제. 내년 하반기 국내 승인 예상. 이건 임상 좋았고요. HM1527로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 3중 작용제예요. 이게 뭐 메스꺼움이나 부작용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LAUCN2는 비만 치료제 최대 단점이 근육 손실을 방어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성과를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도 잘 맺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 2030년에 현재 매출이 1.5조인데 2030년 기준 2.9조 원, 연평균 매출 성장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그룹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현재 안주하지 않고 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메시 지방간염 치료제, 에피노페 그두타이드 요게 임상 이상 데이터가 내년 초에 나와요.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내 비만 시장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 좀 가성비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세대 비만 치료제 3중 작용제 세 가지를 한 번에 작용해주는 그리고 근육량 축가 효과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뭐 한번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거고 한마디로 지방간염 치료제 내년 초에 임상 이상 결과 발표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는 내년 하반기에 국내 출시 목표 아마 승인은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근육 손실을 없애주는 것까지 성과를 낼지 좀 잘 주목하시고 한미약품은 이제 2026년부터 수익성이 대폭 이렇게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 좀 정리할게요. 오늘 뭐 삼성전자 108,000원 이제 얼마죠? 여기 최고가가 얼마였죠? 예. 아무튼 오늘 시장은 뭐 경고했고 삼성전자 112,000원. 요거를 아마 너머로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엔솔 근데 요새 뭐 하이닉스는 좀 부진한 것 같고 현대차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참 10% 가는 거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기아도 오늘 좋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스캔, 하이닉스 안 가면 안 갑니다. 잘.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대부분 좋았어요. 현대건설 원전 이슈 기대감. 효성중공업이 오늘 오랜만에 LGCNS도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괜찮았고 LG전자도 결국 10만 원 갔어요. 저는 10만 원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이슈도 좀 있었지만 좋았고 LG그룹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신고가 냈고 현대로템, 뭐 한국전력, 삼성중공 오늘 조선주도 오늘 좋았네요. 그래도 반면 오늘은 삼성 에피솔드는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 바이오는 별로 안 좋았어요. 뭐 이유는 아실 겁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아주 악재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바이오는 그냥 이 이슈가 커요. 그래서 왜냐면 저 불확실성 해소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여기서 이거 팔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현대차로 가버린 거죠. 지금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고 예. 그리고 이번에 상장한 에임드바이오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무튼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은 좀 괜찮았어요. YC 그죠? 어제 한번 공부했지만 YC 괜찮았고 사면 로봇주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반면 오늘 바이오는 그냥 충격파. 예. 예상을 했죠. 아까 그 알테오젠 그 부분 때문에 동반해서 빠졌고요. 그리고 두산피오셀, 코리아서킷, 현대차 참 이게 어색하죠. 현대차가 10% 위에 있다는 게 좀 어색할 일이고요. 예. 반면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의 충격이 있으면서 바이오주들 대부분 다 좀 안 좋고 일부 로봇주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뭐 사면은 올랐지만 반면 예. 태웅 여기도 원전이죠. YC, 사면, 심텍, LS마린솔루션, 하나마이크론, 뭐 테크잉 이런 기업들의 주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결국 그래도 잘 버틴 거예요. 이 정도면 1등이 저렇게 폭락하는데 견조하고 코스피는 일단 어렵게 지금 위를 다시 한번 넘기면서 위를 향해서 좀 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무려 1조 삼전 현대차 산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무튼 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건설주까지 그냥 다 동반급등. 예. 근데 건설은 현대건설이죠. 예.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HL만도도 로봇주예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로봇 다 로봇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하지 않았나. 풍력도 괜찮았고요. 전력설비, 2차 전지, 온디바이스 자율주행차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피팅도 조금 살아났고 조선 수소차, HBM 예,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조금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뭐 아무래도 현대차 가니까 다 같이 좀 따라가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 거는 뭐 사실 거의 다 해드렸고 간략금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좀 압축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함께 배우기도 뭐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어지니까 계속 공부 많이 하시면 좋겠고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현대차가 너무 안 가가지고 예, 진짜 지겹다. 그냥 딴 거 하자 막 이래서 아마 파신 분도 계실 거고 끝까지 버텨서 오늘 기분 좋으신 분도 있을 텐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주가 오르는 건 갑자기 올라요. 그래서 진짜 인내심도 되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어렵죠. 안 가는데 막 버티는 것도 예, 만만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예, 주식 투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든 다 후회하는 거. 예,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 그래서 중요한 건 최대한 그 후회의 폭을 줄이려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아이디어 성장하는 걸 찾아내고 되도록이면 주가 안 올랐을 때 모아가는 거. 예, 그게 어쨌든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간 거 중에 내년에 또 좋을 게 뭔가 그건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또 앞으로 예, 좋은 결과 또 계속 있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